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국어활동 교과서는 42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별난 양반, 이선달, 표루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난 양반, 이선달, 표루기. 글 김기정, 그림 이승현. 잠잠하던 바다가 갑자기 무서워지는 것이었어요. 휘잉 소리가 나더니 남풍이 뚝 그치고 서쪽에서 큰 바람이 한 번에 불었어요. 뱃사공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러자 배가 슝 단숨에 먼 바다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 일이냐? 배에 탄 이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바닷물이 뭇을 점점 삼키더니 뭇이 가물가물하다가 산 꼭대기가 쏙 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야, 선달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람 덕분에 선달은 마침내 보고 싶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땅이 둥글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정신없는 사이에도 선달은 싱글벙글하며 붓을 꺼내 들고 수첩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어요. 증거 하나, 배가 뭇에서 멀리 나아갈 때였다. 배에서 보니 땅이 밑동부터 점점 사라지다가 마지막에 꼭대기가 없어졌다. 땅이 둥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하하. 그러나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갑자기 앞산만한 파도가 눈앞에 불끈 솟아올랐어요. 파도는 배를 힘껏 밀어 올렸다가 바다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식간에 돛이 뚝 부러지고 키는 파도에 떠내려가 버렸지요.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이제 다 죽는구나 하며 난간을 붙잡고 매달렸답니다. 벌벌 떨고 엉엉 울면서요. 선달이 이때 모습을 시로 적은 게 이래요. 먼 하늘 언뜻 보니 구름이 일렁. 뱃사공 뱁새 눈이 번쩍. 가슴은 철렁. 돈 내려라 무지막지한 서풍이다. 배 가라앉는다. 물 퍼내라. 용왕님 노하셨다. 얼른 숨잡구나. 눈 깜짝할 새 하늘이 컴컴. 산 같은 파도가 출렁. 배가 껑충 솟구치네. 구름에 닿겠구나. 어질어질 아른아른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하느님 부처님 용왕님 다 찾네. 배에 탔던 이들은 밤새 높은 파도와 무서운 바람에 시달렸어요. 이틀날 아침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찢어진 옷처럼 너덜너덜해져 남실남실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잔뜩 실었던 짐들은 온데간데 없고 둘레는 끝없는 바닷물 뿐이었습니다. 크게 다치거나 죽은 이들이 없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지요. 부러진 돛대에 온몸을 끈으로 칭칭 감고 너부죽이 까부라져 있는 이는 최보출이에요. 제주 사람으로 제주도를 80번이나 왔다 갔다 한 최고참 백사공인데도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입만 겨우 벙긋거리며 간신히 말했어요. 내 평생 이런 풍랑은 처음이유다. 나이가 가장 많은 김첨지는 배 난간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있긴 한 것인고 배 밑창에 고개를 쳐박고 엎어져서 토하고 있는 이는 공비장이었어요. 칼잡이였지요. 덩치는 산만하고 범 눈썹에 울툭불툭한 얼굴이어서 첫눈에 힘 좀 쓰는 장수처럼 보였지만 겁도 그만큼 많았어요. 무치 안 보이네. 우린 다 죽었네. 반쪽 노를 붙잡고 서서 얼이 빠져있는 이는 장사꾼 건보와 자복이었습니다. 여기가 용궁이요? 저승이요. 뱃사공 군돌과 치발은 얼굴이 노래져서 난간에 몸 반쪽이 걸려 바닷물에 담겼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로지 우리의 이 선달만 뱃머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눈썹 위에 갖다 댄 채 동쪽과 서쪽을 번갈아 보면서요. 그리고 껄껄 웃으며 소리치네요. 내 뭐랬소? 무치 안 보일 만큼 멀리 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했잖소. 허허, 역시 땅은 둥글다워. 하하하. 다른 이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 드디어 미쳤구나. 돛이랑 노는 부러지고 키도 떠내려가고 없으니 큰일이었습니다. 배는 그저 바닷물 흐르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요. 첫날은 모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무치 보이나 살피었습니다. 둘째 날은 쌀을 씹어 먹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셋째 날부터는 힘이 다 빠져 죽은 듯이 숨만 할딱거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엿새가 되자 드디어 먹을 물도 다 떨어지고 말았지요. 덩치 큰 공비장이 말했어요. 되는 게 다 물인데 물 한가운데에서 목말라 바짝 타서 죽게 생겼네. 모두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물마저 없다면 분명코 그렇게 될 게 틀림없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뒷짐지고 있던 이 선달이 에헴하고 나섰습니다. 선달은 가마솥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그러고는 가마솥에 바닷물을 채우고 솥안에 그릇을 띄운 다음 솥뚜껑을 거꾸로 덮고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눈만 끔뻑이며 지켜보았지요. 그때까지도 선달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만 생각하였으니까요. 이윽고 선달이 말했어요. 먹을 물을 만드는 수가 있소. 가장 젊은 군돌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비라도 오면 모를까 어떻게 먹을 물이 생기우? 선달은 수염을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에헴, 내가 읽은 책이 10,000권이 넘는데 892번째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소. 뭔 말이 쓰여 있수? 바닷물은 마실 수 없으나 물을 끓여 나오는 김을 식혀 받으면 먹을 만한 물이 생긴다 하였는데 이제 내가 그걸 해보려는 거요. 배에 탄 이들이 그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가마솥 둘레로 모여들었습니다. 참말일까? 모두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가마솥을 뚫어지게 보았답니다. 한참 있으니 솥뚜껑에 물방울이 맺히더니 손잡이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모두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릇에 받은 물로 홀짝홀짝 입술만 축였는데도 죽다 살아난 듯 좋아하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까와는 딴판이었지요. 선달님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모두 이 선달을 더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북동쪽으로 하염없이 흘러갔어요. 뱃사공 군돌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가다간 다 굶어 죽겠네. 선달이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손끝으로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에헴, 내가 읽은 책이 10,000권이 넘는데 1320번째 읽은 책에 우리나라 동쪽에는 외란 나라가 있는데 아래 위로 큰 섬이 길게 여럿 늘어서 있다. 옛날 외화는 자주 오고 가고 하였다 했으니 이대로 가다 보면 그 땅에 닿겠소. 그때 장사꾼 김첨지가 말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지. 나도 그이들이랑 만나 얘기도 해본걸. 김첨지는 외나라 말을 좀 하는 장사치였습니다. 군돌이 물었어요. 만약 왜 땅에 닿지 않고 그냥 비껴가서 바다로 떠내려가면 어쩌지요? 거긴 낭떠러지 아닌갑쇼? 이번엔 선달이 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해와 달은 어떤 모양인고? 그야 둥그럽습죠. 여기서 해와 달을 보면 그렇지. 만약 해와 달에서 우리가 사는 이곳을 보면 어떤 모양일꼬? 땅이 안 둥그렇으면 우린 벌써 떨어져 죽었을 거요. 뱃사람들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입은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선달은 다시 말했습니다. 달을 보노라면 조승달이었다가 반달이고 마침내 보름달이 되는데 이건 땅 그림자가 비쳐서 그리 보이는 것이라오. 바다 멀리 배가 간다 하더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리는 없단 말이오. 어느 땅에든 또 닿겠지. 그러니 괜한 걱정은 마시오.
나이 많은 김첨지가 물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처음 들어보는 얘기로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달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쓰신 별 관찰기 첫째 권 해 달 편에 나오는 말이라오. 가는 건 모르고 배가 떠돈 지 아흐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어요. 배는 물 위에만 가만 떠 있었습니다. 쌀은 벌써 떨어지고 달랑 물 한 모금씩으로 목을 축이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 소리쳤어요. 물개다! 배 옆을 보니 시커멓고 둥근 머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물개가 틀림없었어요. 물개는 무슨 재미난 구경이 난 듯 배 옆구리에 슬쩍 부딪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슬쩍 고개를 내밀고 배 안을 살피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수십 마리 물개떼가 고개를 쳐든 채 누가 있나 하고는 배 안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공비장이 칼을 빼들고 말했어요. 잘 됐군. 배고픈데 한 놈 잡아먹읍시다. 그러자 선달이 말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읽은 책이 10,000권이 넘는데 3333권째로 읽은 책이 점을 보는 책이어서. 선달은 손가락을 꼽더니 이윽고 무슨 말인가를 흥얼대었습니다. 물개가 배를 따르니 이건 우리가 죽지는 않고 살겠다는 점괘요. 물개를 죽이면 천보를 받겠소. 배에 탄 사람들은 공비장에게 눈총을 주었어요. 곧이어 하나같이 손을 모으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물개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때 선달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개가 있다는 건 무치 멀지 않은 곳에 있단 말이기도 하오. 선달은 끈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물개의 목에 슬쩍 걸었어요. 그러자 배가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야, 재밌겠는걸? 다른 이들도 덩달아 너도 나도 물개의 목에 끈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빠르기가 바람을 가르듯 해서 어지러울 정도였지요. 우두머리 뱃사공 최보출이 이제껏 이토록 빠른 배는 타본 적이 없노라 하였듯이 배는 아주 빨랐답니다. 더구나 뒤이어 센 바람이 거푸 불어대니 배는 물살 위를 스치며 날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중에는 배에 탄 사람들이 또다시 배에 납작 엎드려 했어요. 그렇게 며칠 밤낮 정신없이 갔을까요? 누군가 소리를 쳤습니다. 무치다! 배고파 다 죽어가던 이들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살았다! 네, 이렇게 글을 다 읽어봤는데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별난 양반 이 선달 표류기의 내용에 맞게 차례대로 번호를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맨 첫 번째로 배가 높은 파도를 만난 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선달이 땅이 둥글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쵸. 이 선달이 가마솥으로 바닷물을 끓여 마실 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네, 사람들이 물개가 이끄는 배를 타고 무채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게 차례로 번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까요? 별난 양반 이 선달 표류기에 자, 글을 읽고요.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떠오른 생각이나 그리고 느낌을 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이 선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에서 본 내용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는데 자, 이번 가을에는
독서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자, 이제 다음 쪽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면서 그림을 살펴봅시다. 자, 왼쪽 친구 볼게요. 맨날 가던 놀이터 말고 다른 데로 갈까?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오른쪽 친구가 생각하고 있네요. 맨날, 만날. 자, 만날이 맞는 거 아닌가?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만날과 맨날은 둘 다 표준어입니다. 예전에는 만날만 표준어였지만 사람들이 맨날을 많이 쓰자 두 낱말을 모두 표준어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말에는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따위가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더 찾아서 빈칸에 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찰지다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차지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예쁘다는요. 맞아요. 이쁘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덩굴입니다. 자, 덩굴은 넝쿨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자, 소고기가 있습니다. 소고기 대신에 우리가 쇠고기라고 많이 배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